지금 시장의 가장 큰 우려가 국제 유가로 대표되는 원자재 가격 폭등이다. 이번 전쟁으로 과거 오일 쇼크와 유사한 국면을 맞고 있다. 유가 상승은 다들 뉴스를 통해 체감하고 계실 부분이라 길게 설명하지 않겠다만 본인은 저번 수요일 대선으로 인한 휴일이 주어졌을 때 휘발유 가격이 1,900원대를 넘은 것에 깜짝 놀라서 기름을 만땅 채우고 드라이브를 나갔던 기억이 있다. 다음은 최근에 발표된 소비심리 지표인 미시간대 소비자 신뢰지수이다. 금월 미시간대 소비자 신뢰지수는 59.7을 기록하며 시장 예상치인 61.0을 하회했다. 이렇게 심리가 얼어붙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데 첫째는 전쟁과 유가 폭등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이고 둘째는 가계의 실질 소득 감소를 꼽을 수 있다. 차트를 보면 소비 심리가 코로나 당시 때보다 낮은 역대 최악의 수준에 가까워지고 있다. 이어지는 차트는 개인 소득이 실질적으로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을 나타내기 위함인데 주황색 선이 명목 소득이라면 흰색이 실질 소득이고 2020년까지는 동행하다가 2021년부터 괴리가 커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쉽게 이야기하면 월급이 설사 조금 늘었다고 해도 우리의 밥상 물가가 더 빠르게 상승해서 실질 구매력이 약해졌다는 의미이다. 차트에서 보듯 명목 소득 대비 실질 소득 간의 차이가 점점 벌어지고 있다. 인플레이션이 지금의 이 괴리만큼 차지하는 것이다. 한편 이번 시계열 차트는 전 세계 국가별로 코로나 확진 건수 추이를 나타낸다. 파란색이 미국인데 작년 연말 이후로 잠잠해진 것을 볼 수 있다. 유럽과 일본은 아직도 오미크론 변이와의 씨름을 하는 중이고 가장 아래의 핑크색이 우리나라인데 방역체계가 무너졌음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다만 한국을 제외하고는 코로나 확산이 국제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으며 특히 미국은 거의 끝났다고 봐도 된다. 코로나가 엔데믹으로 전환되게 되면 그동안 억눌렸던 리오프닝 테마가 살아날 수 있다. 보시는 것은 미국 고용 상황에 대한 차트인데 2월에 깜짝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 지금 미국은 하와이 주를 마지막으로 모든 주가 마스크를 벗은 상태이고 본격적인 리오프닝 모드에 돌입하고 있다. 재택근무를 하던 미국인들이 이제 오피스로 돌아갔으며 항공, 여행, 외식 등의 소비가 살아나고 있고 호텔 등의 예약률이 높아지고 있다. 이번 차트는 미국 내 직장인들이 병가를 사용한 사례를 집계한 것이다. 오미크론 변이 등 여러 이유로 병가를 사용했을 수 있다. 2022년 초 최고치를 보였던 병가 사용 건수는 현재 현저히 떨어진 상태로 특히 날씨가 좋아지는 봄을 맞아 리오프닝 기대감이 점점 커지고 있다. 특히 미국 GDP는 2021 연말 기준으로 팬데믹 이전 수준을 거의 완벽히 회복하였다. GDP는 분기마다 발표되기 때문에 다음번 발표 때에는 아마 전 고점을 돌파하리라 예상한다. 다음은 전쟁이 미치는 영향인데 과거 오일 쇼크라든지 다른 전쟁이 원유 공급에 미쳤던 영향을 분석한 결과이다. 결국 현재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은 역사적 평균 정도의 타격이라 할 수 있다. 전황은 예측이 어려워서 빠르게 넘어가겠다. 다음은 장단기 스프레드 추이인데 이는 대표적인 경기 선행지수로 시장 장기 금리에서 단기 금리의 차이를 계산하여 나타낸다. 미국 10년물 국채금리에서 2년물 금리를 빼는 방식이 가장 많이 쓰이는데 지금 보시는 노란색에 가까워질수록 경기 침체 가능성이 커진다고 보면 된다. 만약 노란선 밑으로 내려가면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되었다고 표현하며 극심한 경기 불황이 찾아올 수도 있어 항상 살펴봐야 할 지표이다. 그동안 주식시장이 급락했는데 사실 전쟁은 시장 하락을 설명하기 위한 핑계에 불과하고 미국 긴축 우려가 진짜이다. 전쟁만 아니었더라도 미 연준이 금리 인상을 7번 할 것이라는 예측이 우세했다. 지난달 러시아가 침공하면서 7번이 아닌 5번으로 줄어드는 게 아닌가 했지만 그러고는 또 다시 시장 금리가 오르면서 연준이 다시 7번 올릴 거라는 예상이 우세하다. 이번 주에 FOMC 미팅에서 발표되는 기준금리는 25bp를 올릴 것이라는 게 기정사실이다. 이니 제이 포웰 의장이 50bp 올릴 일 없다는 뉘앙스로 공개적으로 이야기했다. 앞으로 금리 인상 경로를 보면 2024년까지 2%대 초반으로 올라갈 것으로 시장은 보고 있다. 따라서 계속적인 금리 인상으로 밸류에이션 부담을 받게 되는 성장주들은 고전할 수도 있다. 다음은 지금 이 순간 가장 중요한 물가이다. CPI는 대표적인 물가지표인데 가장 최근 발표치가 40년대 최고라고 발표되었다. 이번 차트에서 급격한 인플레이션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 2022년 급격한 물가 상승은 결국 유가 상승에 기인한다. 물가 상승분을 요소별로 나누어 보면 핑크색 에너지가 가장 기여도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물가가 급등하게 되면 스태그플레이션,
즉 경기 둔화가 겹치면서 물가는 상승하는 국면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이고 이젠 시장이 가장 우려하는 사항이다. 그럼 과연 언제까지 인플레이션이 상승할까? 그것은 본인도 정확하게 장담할 수 없지만 확실한 것은 지금의 인플레이션 현상은 디맨드 폴 인플레이션이 아닌 코스트 푸시 인플레이션이다. 다르게 말하면 지금의 인플레이션은 글로벌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서 생기는 건강한 물가 상승이 아니라 세계 물류와 공급망 병목 현상으로 나타나는 악성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너무 비관할 필요는 없다. 바로 공급 쇼크만 해결되면 어쩌면 쉽게 해결될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물가는 올 상반기까지는 꾸준히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시는 세 가지의 경로는 최악의 시나리오, 기본 가정 시나리오, 최선의 시나리오에서의 물가 흐름 예상이다. 세 가지 시나리오 모두 올 상반기까지는 인플레이션 상승을 예상하며 그 후부터는 상승이 완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게다가 혹시 러시아가 휴전이라도 하게 된다면 증시도 상반기 말에 해당하는 6월 정도의 바닥을 다지고 저점을 통과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해본다. 보다 전문적인 해외 주식 컨설팅을 원하시면 하나금융투자 해외 주식 랩 상품 가입을 통해 받아보시길 바란다.